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깜짝 선언.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깜짝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절차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올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가결 찍으라는 메시지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원래 7월에는 임시국회 보통 안 열거든요. 근데 다음 달이 7월이잖아요. 만약에 그때 영장이 온다면 애초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것 자체가 없어요. 비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무리해서 억지로 회기 잡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포동의안을 물을 것도 없이 바로 법원으로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국회에서 대표들 연설하기 전에는 입장문이 어떤 거다, 연설문이 어떤 거다 기자들한테 미리 배포하잖아요. 예. 참고하라고. 네. 근데 그 연설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설문 배포된 이후에 그리고 연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직전쯤에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당대표 비서실에서도 그 하루 전날 밤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무진이 연설문을 최종으로 쓰고 나서 대표가 직접 이거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포된 연설문에는 안 들어가고 이제 본인이 추가로 발언하게 된 건데 그랬고 또 최고위원들도 당일날 아침에나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갈 거라는 네, 걸. 그만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였고요. 자, 그럼 전격적으로 이 부분을 넣게 된, 발표하게 된, 선언하게 된 배경은 뭔가?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거 내려놓겠다라고 주변에 한 2월 달부터 계속 말은 해왔었대요. 근데 워낙에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참고 참다가 터뜨린 것 같고요.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서 어제 지도부의 한 의원한테 저희가 물어봤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본인 팔 하나를 내어준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때까지 쭉 윤석열 정부랑 이제 비판하는 그 기조로 쭉 가게 될 텐데 지금은 방탄 프레임이 계속 이제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크게 발목 잡히니까. 지독하게 이제 발목 잡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힘이 안 살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하나 같이 내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염수를 가지고 뭐 장외 집회를 해도 저거 이재명 리스크 뭐 막으려고 저런 물타기 하려고 저러는 거 그렇죠. 아니야? 이런 얘기 항상 따라오니까. 국회 회기 잡을 때마다 그거 다 방탄하려고 잡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요 마음은 계속 먹고 있었는데 언제 할지 계기를 찾다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나름 이제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걸 고리로 삼은 것 같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또 이게 뭐 검찰 수사가 최근에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차피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실질 심사 받아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있다? 작심하고 승부수 던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표정만 봐도 좀 이렇게 예전이랑은 달리 조금 이제 밝은 표정들 많이 보이거든요. 자신감을 좀 회복한 듯해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라고 취재가 됐다는 말씀. 김준일 에디터. 네. 어제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정당들 반응을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친명이든 비명이든 환영하는 분위기. 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 방탄국회, 방탄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만시지탄이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표결 전에 했었어야지. 뭐 이런 정도 좀 비판 섞인 모습. 그리고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었는데 사과부터 해라. 이거 공약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뭐 김관 기자가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혁신위원회에 힘 실어주기. 이게 왜냐하면은 당장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 네. 대표가 딱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본인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면서 뭐 이런 말이 꼭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당장 논란이 될 테니까 그거부터 이제 좀 길을 깔아줬다.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래서 오늘 최고 첫 회의를 하고 예. 인선을 한 10명 정도 혁신위원 인선을 공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지 작업인 거죠. 사실은. 혁신위원 다 뽑혔어요? 뭐 뽑혔다고 합니다. 다를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만 네. 공개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오늘 상당 이제 그 중에서 현역 의원은 한 2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원외 인사로 지금 채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 물빼기도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사거리를 좀 만들어 주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원래 이 정치 혁신의 아젠다로 예. 의원수 감축 그리고 예. 무노동 무임금 요거는 이제 김남국 의원처럼 뭐 출석 안 하면은 아예 임금 뭐 국회 월급 안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불체포 특권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예, 이제 김빼기도 약간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폭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연설문을. 지금 연설문을.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수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장동하고 성남 FC 요거는 지금 영장이 날라와 가지고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선거법 굴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체포영장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는 게 쌍방울, 대북순금 그리고 이제 정자동 예. 그리고 이제 백현동 뭐 예, 요 예. 정도예요. 근데 요것들이 다 이재명이 직접 이를테면 쌍방울 대북송금은 직접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그런 의심을 들만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런 거에 좀 자신감을 가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배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속시켜 가지고 다툴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배경 설명을 하시는군요. 잠시 후에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도 인터뷰로 풀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딱 이게 뭐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예. 나머지 이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체포 동의안 왔을 때 그럼 다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불체포 사람들. 특권은 이재명 대표만 내려놓는 거냐? 예. 다른 의원들한테도 해당되는 거냐? 요거 질문할까요? 그게 제일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브리핑하기로는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 얘기였고 케이스별로 이제 판단해야 될 거다라고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하긴 했어요. 근데 대표가 내려놨는데 다른 의원들은 그 국회에 서가지고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쉽지 않잖아요. 않죠. 예. 잠시 후에 정성호 의원한테 정확하게 직접 질문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킬러 문항 당장 배제. 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어제 콕 집어서 발표가 났습니다. 네. 당장이면 이번 해부터란 거죠? 이번 해부터고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그 이제 킬러 문항 뺄 거라는 얘기가 대통령실 관계자 워딩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제 초고난이도 문제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교육 수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수능 출제에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어제 국민의힘, 정부 이렇게 당정협의회 열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권 분위기가 아예 강공 드라이브예요. 대통령 수능 발언 논란된 이후에 오히려 맞불 붙이는 모습이고 뭐 정면 돌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어떤 빌런을 설정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뜬금없이 이 얘기하면서 혼란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있기도 한데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뭐 지금도 늦은 거다. 원래 작년 말부터 계속 주문했던 얘기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도 이제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석 달 전에 이미 예고했다. 근데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얘기 갑자기 나와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주문은 진작했다. 그 우리가 들은 건 지금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주문이 진작 갔는지 뭐 한참 전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계가 수험생들이 들은 건 지금이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제 인상 깊었던 그 상황이 되게 예찬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우리 도종환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육 어제. 비전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했었죠. 네, 거기에 대한 여당의 답변인데 대통령께서는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 특히 조국 일가 대입 부정 사건 수사를 하면서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가 됐다. 라는 얘기를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했고요.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도 이분이 이제 30년 넘게 교육 정책 하셨던 분인데 네. 저도 전문가지만 입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런 말을 하고 또 이주 장관은 이제 지금 상황이 본인 잘못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이주호 장관이 약간 총대 매는 느낌으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수능 출제 기간 쪽에도 압박이 되고 있나 봐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제 여기가 수능을 주관하는 곳인데 네. 이규민 원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사임하면서 한 말은 뭐예요? 6월 모의평가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나가서 어려웠다 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내가 사퇴한다. 그런 취지인데 사실 6월 모의평가 아직 그
그 뭐라고 하죠? 성적표도 배부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벌써 뭐 책임을 질 게 뭐가 있냐라는 의문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뭐 이런저런 봐야 될 맥락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은 조국 일가를 수사한 입시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그러면은 그 뭐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수사를 했게 뭐 조국 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시를 수능을 뭐 문제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학종이나 무슨 인턴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맞냐? 뭐 이주호 장관도 내가 대통령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식견에 놀랐다 그러면서 이게 뭐 윤비어천가냐 막 이제 난리가 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한 게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요거를 같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그 유승민 의원 말대로 또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무슨 뭐 핫초코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기조를 보면 평등성과 수월성 요게 약간은 갈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진보 쪽은 평등성을 강조하고 이쪽에는 보수 쪽은 이제 수월성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킬러 문항을 취재를 안 하는 거는 평등성의 방점인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는 이거는 수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즉 지금 나오는 옳으냐 거예요. 그르냐의 예. 차원보다 이제 혼란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과정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 낸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논란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킬러 문항을 6월 모의 평가에서 50% 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안 지켜져 가지고 이제 교육부 간부를 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법 위반이라는 심지어 논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가 분위기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뭐 보수 언론에서 지금 뭐 고액 뭐 많이 버는 사람들 막 기사로 막 네. 때리고 있거든요. 뭐 연수입 200억에 달하는 일타 강사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학원가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학원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이 쉬워지면 쉬워지는 대로 문제가 생긴다. 네. 이게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다른 방식의 이제 N수생들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의 고난이도 학교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낼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이거 있습니다.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 시점의 문제하고 그 발표 내용의 문제를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수험생들 고3 현장은 발표 시점 그 자체가 상당한 혼란을 줬다. 여기에 방점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2부에 일선의 교사 한 분을 모셨어요. 좀 생생한 이야기, 일선의 실무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느낌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황보승이 결국 탈당. 예,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 자진 탈당 선언했네요. 네, 어제 입장문에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권으로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하겠다 밝혔어요. 여기 가정사라는 게 이제 불륜 얘기거든요. 네.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 한 임기 초부터 사실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뭐 찌라시도 돌고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좀 기사 쓰기가 애매했던 게 황보승희 의원 쪽에서 약간 언론 플레이를 했었어요. 이제 가정 폭력이 발단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사생활이고 남이 좀 알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사 안 쓰고 다들 조금 지켜보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당에서도 예. 그렇고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일보 기사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먼저 나온 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이 그 불륜남 이제 본인들은 사실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 사람한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위반 소지로 수사를 받고 있다. 라는 기사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사생활 문제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에서 지도부에서 황보승희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들었대요. 예, 예. 근데 황보승희 의원이 나는 남자친구다. 공천 그런 대가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난 뭐 잘못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네. 그 이후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 사실혼 관계라고만 말했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건 말을 안 했대요. 현재. 네, 그 남자가 현재도 유부남이거든요. 아. 그걸 지도부에서 뒤늦게 알게 됐고,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당무 조사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게 더 컸는데
그 남자가 한국일보랑 장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네. 별소리를 다 했어요. 어떤 거요? 내가 당 지도부를 만나고 다닌다. 그 박성민 의원한테 소개받아서 지도부 다 만났다. 그리고 내가 총선에 출마할 뜻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야 이거 당에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겠다. 말하자면 박성민 의원은 윤핵관 아닙니까? 윤석열 찐 대통령이 윤핵관. 완전 지금 핵심 측근이죠. 근데 내가 만나고 다닌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면서 당에서 탈당하라는 식으로 부추겼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